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먹을 게 제대로 없고 폭탄이 터진다는데 북유럽의 작은 나라에서 한 여성이 직장 상사와 크게 다투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해외 출장 명령에 거칠게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여성에게 어디로 출장을 가라고 한 건지 한번 이 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발트 3국 중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 있는 라트비아에 살고 있는 안다라고 합니다. 아마 라트비아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북유럽에 위치해 있고 발트의 연안에 있는 발트 3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유명한 것으로 치면 제약회사나 썰매 공유기 등을 만드는 회사의 나라로 유명할 것인데요. 얼마 전 제가 겪은 당황스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 2달 전 회사 상사의 부름으로 인해 그의 방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해외 출장을 다녀오라는 지시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나라가 작다 보니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는 게 당연해서 해외 출장은 자주 다니지만 제가 직접 가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까운 유럽 일거니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보니 장거리 출장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리아를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북한을 이야기하는지 알았습니다. 라트비아 내에 선 한국보다 북한의 이름이 더 유명합니다. 한때 북한이 돈 세탁을 위해 라트비아의 은행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그 일을 계기로 벌금을 부과받은 은행 2개가 다 사라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에 북한의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았죠. 하지만 그 북한 밑에 또 다른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냐고 물었더니 상사가 코리아라고 하면 보통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해주고 나서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는데 하지만 걱정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란 나라와 같은 땅에서 분리된 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뜬구름 잡는 인터넷 정보보다 인접 국가에 살아본 사람이 정확히 알 거라는 생각에 제 친구 중 유일한 중국인인 친구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에 저는 진지하게 사직서를 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정말 쉽게 표현해줬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들이밀어도 대한민국보단 살기 좋은 나라. 사실 저는 아프리카에 자원봉사를 다닌 적이 있어서 아프리카란 대륙에 있는 나라들의 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리 짧은 출장이어도 쉽게 결정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매일 만나면서 정보를 계속 받아보았습니다. 아직 전쟁 중인 국가라서 항시 군인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물을 쉽게 마실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였죠. 어지간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신뢰도가 높은 친구라서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도 심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웹사이트를 하나 알려주더니 거기를 들어가 보면 한국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에게 물어보기보단 그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한국은 정말 친구의 말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었죠. 국경선에서 매일 총소리가 나고 가끔 폭탄도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서 60년 전 그대로 발전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가서 말했죠. 안 되겠다고 난 애도 키우는데 어떻게 한국을 갔다 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퇴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직장 상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를 키우니까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고 와야 된다. 거기를 갔다 오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깐
다른 사람 말고 꼭 너가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주더군요. 못 사는 나라의 현실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경험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지 느껴보라는 이야기인가 싶더군요. 일단 상사가 매일 껌딱지처럼 붙어서 설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AMERIC 솔직히 출장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해외 출장은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통조림으로 된 음식들과 혹시 모를 구호 물품까지 말이죠. 출장 당일이 되었고 직장 상사는 배웅을 해준다는 핑계로 리가 공항까지 같이 와주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악마 한 마리가 서 있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16시간 정도의 비행을 끝내고 대한민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것 같은 모습으로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 순간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밖은 얼마나 무서운 곳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경유하는 거였나 봅니다. 일본으로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경유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있었더니 주위에 직원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유하는 비행 노선이 아닌데 경유를 하게 된 것 같다. 이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한국입니다. 혹시 도착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잠이 덜 깬 건가 싶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말해주는 한국 공항은 활주로 많이 있는 공터 같았습니다. 근데 여긴 완전히 미래도시 같은 느낌의 공항이니깐요. 이런 건 제 상식으로는 아시아에선 일본만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을 기계들이 다 처리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발전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 아무래도 첫인상이니까 공항을 무리해서 다시 지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북한도 집 같은 것을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가짜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말이죠. 흔들었으니까 말이죠. 일단 빨리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전혀 알 수 없으니 말이죠.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택시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택시가 한 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타고 호텔 이름을 말했더니 알아서 가지더군요. 가는 길에 졸린 탓인지 잠이 들었고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야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나서 체크인하고 방을 들어갔죠. 그렇게 무서움에 떨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팅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EWRLD 호텔 밖으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호텔 앞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차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거기에 정말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대중교통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들이었죠. 이건 뭐죠? 내가 알고 배워온 한국은 어디에 가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당황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을 칠 일이 없으니 말이죠. 그렇게 택시를 타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당연히 차가 안 막혀야 되는데 차가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지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미안하다는 인사와 함께 미팅을 시작하려는데 괜찮습니다. 한국에 차가 많아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원래 10분, 20분씩 늦곤 하십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원래 10분, 20분씩 늦곤 하십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군요. 어디를 봐도 전쟁 중인 나라의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미팅을 잘 끝내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국의 전통 비비큐라고 하시면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더군요. 정말 맛있더군요. 이런 걸 얼마나 자주 먹냐고 물어봤더니
가끔 일 있을 때만 먹고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렇게 늦은 밤이 되었고 저를 숙소에 데려다 주신다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북유럽에서 못하던 거 한국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자유로움은 어디 나라를 비교해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을 거라고 치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래도 북한과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거 아니냐? 고 말이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종전을 한 게 아니니까 전쟁 중인 것은 맞지만 안다 씨가 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 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전쟁이 나도 대한민국 육군의 전투력은 그렇게 만만히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 비한국의 남자들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모두가 전쟁을 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듯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더군요. 그렇게 허세가 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친구가 했던 이야기는 좀 오래된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고 어느 정도 안전이 확인이 됐으니 아침에 운동을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아이들이 다 혼자서 등교를 하고 있더군요. 고아가 참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색이 고아는 절대 아닌 것 같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았는데 단 한 명의 학부모가 안 보이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험하겠다 싶었죠. 이런 것을 어제 그 직원에게 말했더니 그건 한국에서 당연한 거고 아이들이 크게 다칠 일은 절대 없고 납치의 위험도 상당히 낮다고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점심을 먹는데 오늘은 비빔밥이란 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저것 넣고 비벼 먹는 건데 상당히 맛있더군요. 그렇게 뭔가 이상한 하루를 보내고 하루 쉬고 다음날 의문이 남은 상태에서 저는 본국인 라트비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상사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상사의 첫마디가 기억에 남는군요. 어때 한국이란 나라를 가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지 느끼고 왔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상사는 한국에서 라트비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오란 이야기였더군요. 그래서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했더니 그 친구는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말해준 건 보통 해외에서의 중국의 이미지가 그러하다고 아마 선동용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일 것 같다고 말이죠. 한국은 유럽 모든 나라에서 보고 배울 점이 있는 나라다. 현대시티 아이들의 안전과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는 도시 등 그런 건 모두가 배워야 한다. 혹시 한국 가서 소매치기 걱정은 해봤냐 라고 물어보더군요. 긴장을 해서 소매치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더군요. 그렇게 그 중국인 친구에게 찾아가 따졌습니다. 내가 말한 게 하나도 안 맞는다. 한국이란 나라는 내가 말해주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라였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못 알아들을 말하더니 가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 대해 알아봤더니 모든 경제적 지표와 안전성 및 사회인식 등이 라트비아를 훌쩍 뛰어넘고 있더군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본인들의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줄여서 쓴다고 썼는데 그래도 기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발트 3국이 인터넷 문화가 발달이 안 된 건지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 계속 이런 사연들이 하나씩 발견되네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나왔으니 마음은 에스토니아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눈여겨보고 있어야겠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안전도시지수 세이프 시티즈 인덱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60곳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포브스 기준 가장 안전한 국가 100개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